대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콘서트를 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일면에 실었던데요. 아주 큰 뉴스로. 그건 중앙일보가 책을 내서. 아니, 네. 이 기획을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나는 네. 이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중앙일보가 기획한 거, 회고록을 기획한 것도 우습지만은 콘서트까지 중앙일보가 기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콘서트 내용은 유영아 출정식입니다. 이거. 네. 그런 아주 이 정치적인 행사를 언론사와 전직 대통령이 했다는 게 추태죠, 추태. 이건 추태예요, 추태. 그런데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이 되고 주목받을 수 있으면 언론사도 아니, 하나의 회사니까. 중앙일보가 네. 선인세로 10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회고록이 부실해서 지금 판매 숫자가 엉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오히려 돈을 박근혜한테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면서. 네네. 박근혜 쪽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냐. 중앙일보는 JTBC 자회자랑 같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박근혜 탄핵을 같이 밀어붙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박근혜 입에서 제가 박근혜한테 20번 이상의 보고서를 줬어요. 네. 태블릿 조작대에서. 그러니까 네. 박근혜 입에서 태블릿 조작 나오면 중앙일보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중앙일보가 박근혜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막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다 유영아까지 껴서 유영아가 이제 이 막는데 이 앞선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입에서 태블릿 조작이라든지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 나오면 윤석열 한동훈도 무너지니까 윤석열은 계속 박근혜한테 만나서 누나 그러고 이번에도 또 화환 보내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거는 협잡이 협잡. 언론사와 추태 협작인데. 협잡이거든요. 그러면 자 중앙일보는 의도가 정확하고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선인세를 얼마를 줬든 간에 하여튼 돈을 써가면서까지 또 이런 대규모 행사를 만들고 지면을 통해서 이걸 홍보하고 또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이라고 치고 회사라고 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유영하가 이 박근혜를 내가 컨트롤해서 박근혜를 선거운동에 넣어줄 테니까 공천 달라. 지금 이런 거래 친다는 소리 하다 하거든요. 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얘기하면서 예, 공천 거래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하고요. 네, 국힘에.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바보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바보라고 다들 지금 이 보수에서 박근혜를 8년 동안 이 믿고 지졌던 사람들 입에서 다 바보라는 얘기 나오죠. 예, 유영한테 이거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대선 후보도 아니고 처음부터 당대표도 아니었고 상임위 활동이나 이렇게 쭉 자기를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바보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나름 조사도 해보겠는데 네네. 박근혜가 정상적인 정치인 활동할 때 참모가 이춘상 씨하고 정윤회 씨가 있었을 때 네네.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춘상 씨가 2012년 대선 직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정권 잡은 다음에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이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떠나버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이 좌지우지하면서 다 무너진 거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가니까 유영하가 또 좌지우지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춘상 정윤회 보좌가 없어지면서 박근혜는 제대로 정치는커녕 제대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고 잘못된 아마 지금 세뇌도 받은 것 같고 해서 아니 대표적으로 박근혜가 중앙일보 나가서 내 사진 내 이름 걸지 마라 친박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최경환 씨도 사진 다 뗐고 조원진도 사진 다 뗐는데 왜 유영아만 지금 박근혜 사진 걸고 있습니까 이거 그 유영아가 지금 공천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밑에 범 유영아 계파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영아 밑에 줄 서려고 쫙 썼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냐는 거야 그러면은 친박이 날아간 게 아니라 유영아라는 새로운 계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해도 박근혜 씨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오직 주변에는 유영아 변호사 한 사람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유영아가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거래치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전부 다 불법 소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걸리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비서진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청와대에 뭐 비서실장도 여러 개 있었잖아요. 수석도 네. 많고. 그러니까 소위 박근혜 측근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교분이 없는. 이번에 몇 명 왔는데 네. 뭐 허원재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 출마하면은 박근혜가 도와줄 겁니까? 지금 유영아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직 유영아 한 명만 도와주고 모든 거를 유영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창구가 단일화돼 버렸죠. 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하려고 했다가 네. MBC 보도가 이제 나가니까 최은순 이제 장모 총선 앞두고 이건 너무 큰 악재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총선 앞두고는 안 할 것 같고 석가탄신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럼 다른 사람들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하겠죠.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건 건가요? 일단은 박근혜가 혹시라도 갑자기 이제 윤석열의 수사를 문제나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잡아놓겠다 해가지고 박근혜 쪽 사람들은 사면해주겠죠. 최은수는 빼고. 김관진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네. 이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무죄 나왔죠 1심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게 이미 지금 이재용하고 박근혜는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아니 특히 박근혜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개입을 했고 그 합병의 대가로 이 계승 3대 계승을 도와주고 그걸로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를 받았어요. 재판법원에서. 아니 둘 다 받은 거죠. 둘 다 받았죠. 예, 네. 거기서. 근데 지금 어제 판결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와요. 이건 부정의 낄 여지가 없다. 적합하다. 네. 그럼 뭡니까? 앞에 한 이 얘기들은. 그러면 박근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면은. 문제제기 해야 되거든요. 나와서. 그렇죠. 네. 나와서. 야, 내가 왜 유죄 나왔냐, 이거는. 네. 근데 어제 유영하고 희덕거리면서 했었다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영하가 하는 일이 이런 거를 박근혜가 문제제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제기되면 윤석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재용 회장을 수사했던 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또 도드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어차피 한동훈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팀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양승태 때랑 똑같은데, 이복현도 마찬가지, 이복현 공간이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복현 씨가 이 판결대에서, 글로벌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수사가 잡아놓고, 네. 무죄로 한데 본인이지 그러고, 한동훈은 양승태 관련해서 대법원이 뭐 시켰을 뿐이야. 이게 다들 지금 도망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를 누가 확 잡아야 돼, 답변을 하라고. 근데 이게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침묵하거든요, 여기서. 다 엮여 있는 거군요. 다 엮여서. 이거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한동훈한테. 그럼 당신은 지금 그때 수사가 잘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2심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또 하나는 이재용 양승태의 무죄가 수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재용 양승태라는 자원이 많은 사람이 이 재판에서 대응을 잘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재용도 30몇 개고 양승태 47개를 47.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건데 와장창 때려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유죄 받으면 유죄라 이런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태 밑에 있는 임종원은 그 중에 한 두세 개가 유죄가 돼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지정인외로. 근데 양승태라는 대법원장, 이재용이라는 재벌 총수는 막강한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버텨낸 거죠. 임종헌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분 대법관 이분이 사실은 사법농단의 몸통이 되는 거죠. 지금 판결만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좀 어색해진 양승태는 거죠. 몰랐다는 거고 임종원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했을 테니까. 네. 하여튼 뭔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느 쪽을 다 떠나가지고 막 뒤엉켰거든요. 네네. 정돈을 해줘야 되는, 야권에서 정돈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윤석열이 할 리가 없으니까 야당이
다 질의를 해야 돼요. 다 전체적으로. 네네. 양승태한테도 해야 되고 박근혜한테도 해야 되고 한동훈 정당 질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이거 돼서 이거 당장 나는 박근혜 무슨 입장이냐 이거야 여기 대해서. 조금 하여튼 이상한 국면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첫 단추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보수로 가서 집권하는 게 잘못 보였고 네네. 박근혜가 글로 야합을 하면서 덮고인 거죠. 그래서 언니 말은 저는 국민적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재판에서의 권력이 개입해서 잘못되고 조작된 수도 있는데 그걸 권력끼리 지금 야합을 해서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치면서. 이것들 다 싹 다 나중에 이거 정말 정권 받게 되면요.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특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말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가는 거네요. 아유, 큰일 나는 거라니까, 이 사건은 정말 이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들이 껴가지고 네. 부정을 덮어놓은 조건으로 막 공천거래하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의혹입니다만 의혹인데,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망신이고 또 하나의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은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안 한다 그러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에서라도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